그리고 치약도 입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. 치약은 이를 닦는 건데 무조건 입냄새에 좋은 거 아니야? 라고 당연히 생각하실 텐데 이제 입냄새랑 이별하는 겁니다.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치과 대통령 치통령 홍성원입니다. 몇 년 전 코로나 시대가 열리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도 생기고 새로운 상황들에 맞닿게 되었었는데요. 마스크를 쓰면서 사람들이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을 가장 크게 느낀 게 한 가지 있습니다. 바로 본인의 입냄새입니다. 마스크 속의 입냄새로 따로 방법을 알려드리지 않아도 바로 자가 진단이 가능하게 되었던 거죠. 실제로 그 즈음해서 입냄새가 나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치과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. 마스크와 비슷하게 종이컵 등에 입으로 숨을 내쉬고 냄새를 맡아보는 방법도 있겠고요. 혀 안쪽 부분에 침을 손가락으로 묻혀서 냄새를 맡아보는 것도 자가 진단의 방법 중 하나이겠는데요. 마스크가 제일 간편하고 정확한 자가 진단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입에서 나오는 안 좋은 냄새, 악취를 입냄새라고 하고 구취라고도 하고요. 이 입냄새는 입안의 음식물 찌꺼기들을 세균들이 분해하면서 발생하는 휘발성 황화합물의 냄새가 대부분이고요. 치태, 백태, 충치, 잇몸 염증 때문에도 생기고 구강 외적인 문제에 의해서도 입냄새는 심해질 수 있습니다. 입냄새의 대부분은 구강 내의 문제고요. 20-30% 정도가 구강 외적인 문제라고 합니다. 저 입냄새 나냐고요? 저는 사실 매일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하잖아요.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. 아침이나 점심 식후에 양치질을 까먹었을 때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하면은 입냄새가 나는 걸 당연히 느끼고요. 환자분들을 몇 명씩 계속 보고 이제 지쳐 있을 때 입이 쩍쩍 마르거든요. 입안이 건조해질수록 또 쉽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누구나 입냄새는 일시적으로 날 수 있습니다. 이런 경우를 생리적 입냄새라고 하는데요. 아침에 기상 직후나 말을 많이 했을 경우 또는 어떤 일을 앞두고 긴장을 많이 한다던가 운동을 힘들게 했을 때 입이 건조해지잖아요. 입이 건조할수록 세균들은 더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입냄새가 날 수 있고요. 배가 고플 때도 일시적으로 입냄새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죠. 그리고 마늘이나 양파 등의 냄새가 강한 음식이라던가 고기류나 유제품 등의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했을 때도 입냄새는 심해질 수 있습니다. 이런 경우는 일시적인 현상이고요.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고 또 식사 후에는 양치를 꼼꼼히 해주시면 입냄새는 금방 사라지겠죠. 하지만 아무리 양치를 잘하고 관리를 했는데도 입냄새가 여전히 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리고 유난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이런 경우는 병적인 입냄새라고 정의를 합니다. 원인은 치아와 치아 사이 또는 치아와 잇몸 사이의 음식물이나 치석에 의한 잇몸 염증, 그리고 치아 뿌리 끝의 염증, 혀의 백태, 또 구강 건조증 등도 들 수 있겠습니다. 충치 자체에서도 냄새가 나지만 충치가 있으면 그 부위에 음식물이 잘 끼어요. 특히 치아와 치아 사이, 인전면이 그렇고요. 그러면서 잇몸도 붓고 냄새가 나죠. 그리고 세균 덩어리인 치석 또한 잇몸 염증의 가장 큰 원인이 되면서 구취를 유발하고요. 잇몸 염증이 심하면 치아와 잇몸 사이에서 노랗게 또 고름 같은 게 올라와요. 그리고 치아에 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뿌리 끝에 병소가 심해지면 잇몸 바깥으로 불룩하게 고름 주머니를 형성하고 또 고름이 또 새어 나오게 되는데요.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죠. 그리고 치아에 치태가 침착되듯이 혀에는 설태, 백태라고 하는 것이 잘 끼게 됩니다. 혀에는 유두라고 하는 돌기가 나 있고 험모도 있기 때문에 음식물 찌꺼기가 하얗게 좀 잘 끼죠. 혀만 잘 닦아줘도 입냄새를 반 정도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충치와 치석, 잇몸병이 원인인 경우에는 꼭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셔야겠죠. 치아 사이에 충치가 원인이라면 인내의 치료나 심한 경우에는 크라운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. 치아 사이의 음식물이 제대로 제거가 안 되면 치아 사이가 썩고 치아 사이가 썩어서 구멍이 점점 생기면 음식물은 더 잘 끼고 또 점점 악순환으로 넘어가거든요. 그래서 치아를 원래의 깨끗한 형태로 치료를 하고 음식물이 안 끼도록 치실 관리도 잘 해주시고요. 치석을 동반한 잇몸 염증이 원인이라면 정기적인 스케일링과 더 나아가서는 잇몸 치료까지도 해볼 수 있겠고요. 뿌리 끝에 염증이 계속 새어나오는 것이 원인이라면 신경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병적인 입냄새의 원인이 있다면 치과 치료를 통해서 대부분의 입냄새는 사라지니까요.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면서 입냄새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관리가 잘 안 되는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 나는 치아를 잘 닦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진을 받아보면 잘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.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치과대학을 다닐 때인데 치과 예방학이라는 과목에서 조별 수업을 하는데 양치가 안 되는 부분은 이제 빨갛게 표시가 되는 약이 있어요. 그 약을 도포를 하고 치아 사진을 찍어서 어느 부분이 양치가 잘 되지 않는지 다 같이 보면서 이제 파악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. 근데 다 같이 제 치아를 보는 거죠. 근데 저는 제 양치가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어금니 안쪽이 시뻘건 거예요. 안쪽도 잘 닦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죠. 그때 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. 그때부터 안쪽 면을 정말 잘 닦아주기 시작한 것 같아요. 이렇게 습관적으로 양치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은 치태가 쌓이고 치석이 생기고 잇몸이 부으면서 입냄새의 원인이 되니까요. 치과 검진은 꼭 받아보시고요.
그리고 치약도 입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. 치약은 이를 닦는 건데 무조건 입냄새에 좋은 거 아니야? 라고 당연히 생각하실 텐데, 합성 계면 활성제가 많이 들어있는 치약은 구강 건조증을 야기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한 입냄새도 유발시킬 수 있겠죠. 따라서 나는 유독 양치를 하고 나면 입이 너무 마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합성 계면 활성제가 아닌 천연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는 치약을 사용하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. 이렇게 구강 관리를 잘 해주시면 입냄새는 대부분 사라집니다. 하지만 구강 외적인 부분이 원인이라면 구강 관리를 해도 입냄새는 사라지지 않겠죠. 만성적인 부비동염이나 비염, 그리고 편도 결석 등의 이비인후과적인 문제로도 입냄새가 날 수 있고요. 또 당뇨가 있는 경우에 시큼한 과일 냄새 같은 입냄새가 날 수도 있고, 신장 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 암모니아 냄새 같은 입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위장 질환이 있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썩은 달걀 냄새 같은 입냄새가 속에서 올라올 수 있어요. 이런 다른 전신 질환에 의한 입냄새가 있다면 의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겠습니다. 올바른 입솔질 방법, 치실, 치간 칫솔의 사용법이나 충치 치료, 스케일링, 잇몸 치료에 관한 내용들은 다 지난 치통령 영상에 있으니까요. 한 번씩 꼭 참고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이제 입냄새랑 이별하는 겁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지금까지 치통령 홍성원이었습니다. 다음 주에 또 만나요.